자, 제가 개인회생 상담을 하면 항상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거의 1등이라고 볼 수 있는 질문인데요. 개인회생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사는데 어떤 게 불편한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했을 때 사는 게 어떤 게 불편한지, 여기에 대해서 4가지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신용카드가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개인회생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시고 부채증명서를 발급을 받게 되면 그때 카드사에서는 이 사람이 개인회생을 하려고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니까 그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 그때쯤에 신용카드가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3년 변제를 마치면 신용이 회복이 되니까 3년 변제 마칠 때까지 신용카드는 사용하기가 힘들어지십니다. 당연한 얘기죠. 신용카드도 일종의 신용대출이잖아요. 그 기간이 짧을 뿐이지 내가 빌린 돈을 월말에 갚는 거라고요. 내가 빌린 돈을 못 갚아서 회생을 신청했는데 회생을 진행하면서 돈을 또 빌려달라 그러면 당연히 안 빌려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청할 때쯤 부채증명서 발급 받을 때쯤 카드가 정지가 되어서 3년 변제 마칠 때쯤 카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단 비교하실 개념이 체크카드는 쓸 수 있죠. 신용카드는 내가 신용으로 빌려 쓰는 거니까 정지가 되겠지만 체크카드는 입출금을 간편하게 하는 도구이니까 체크카드는 가능합니다. 대체로. 두 번째, 신용대출이 적게 됩니다. 신용대출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3년 변제를 다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있다가 개시 결정만 받아도 신용대출은 바로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문제가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 같은 1금융에서는 잘 안 해주고 금리가 높은 대부업체 이런 데서만 해줍니다. 그리고 그 대부업체는 당연히 금리가 높겠죠. 그러니까 신용대출은 안 되는 건 아닌데 3년 변제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한 3달에서 5달 개시 결정만 받아도 신용대출은 가능은 한데 대신 조건이 너무 나쁜 거죠. 한도 금액도 작고 금리도 높으니까 별로 제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대출을. 물론 신용대출도 3년 변제가 종결되고 면책이 되면 여러분의 신용이 회복되니까 그때부터는 다시 가능합니다. 세 번째, 취업이 안 되는 직장이 일부분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에는 취업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여러분의 신용 상태를 조회하지 않고 채용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은 당연히 계속 다니시면 됩니다. 직장에서 알 방법도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했다는 사실이 직장에 통지가 가지 않기 때문에 다니는 직장은 계속 다니면 됩니다. 문제되는 직장은 신용을 반드시 조회하는 직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보험일 같은 거. 이런 경우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니까 서울보증보험이 조회를 한단 말이죠. 그 사람의 신용을. 근데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다. 이러면 보증서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좀 힘들어질 수 있죠. 네 번째, 기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무조건 100%다 받아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변제금을 올리지 못하면 그때 기각이 되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본인이 가족들에게,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돈을 이체한 게 드러났다거나 또는 본인도 기억 못하고 있었던 돈의 사용처, 이거 어디 썼냐고 법원에서 물어보는데 자기도 기억을 못하는 거야. 또는 어디 이체했는데 은닉으로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만큼 변제금을 상향하라고 하는데 이게 힘들어서 상향을 못 해주면 그땐 기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이익이 아닌데 불이익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통장 계좌 써도 됩니다. 통장 계좌 자체를 못 쓰게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입출금 가능합니다. 다만 압류가 됐으면 그때는 못 쓰겠죠. 근데 이건 압류라는 행위 때문에 못 쓰는 거지 개인회생이 통장을 못 쓰게 하는 건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해도 계좌는 계속 쓸 수 있습니다. 휴대폰 쓰던 거 계속 쓰시면 됩니다. 휴대폰 쓰던 거를 못 쓰게 하는 게 아니라 휴대폰이 문제가 되는 거는 여러분이 신규 가입하실 때 있죠. 신규 가입하는데 여러분이 일시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그 할부로 개통하실 때 있죠. 그때 할부로 개통한다는 것은 일종의 내 신용을 조건으로 신용 거래를 하는 거죠. 그 경우에는 여러분이 신용이 안 좋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될 수 있는데 쓰던 폰을 계속 쓰거나 또는 뭐 자급제나 또는 중고폰 이런 거를 그냥 현찰로 그냥 돈 주고 바로 사서 쓴다. 이런 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경제적으로 회생을 해서 경제적으로 계산기를 쳐서 손해가 나는 경우는 이론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생을 진행했다는 자체도 이미 여러분에 대한 추심이나 독촉이나 압류나 이런 것들을 다 막아주는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신청 이후로 이자가 발생을 안 하죠. 이자가 발생을 안 하고 막아주니까 접수되는 그날 기준으로 발생한 원금만 변제를 하시면 되니까 이득이 될 수밖에 없죠. 최악의 경우에 회생이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페널티가 들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기껏해야 본전인 거죠. 그러니까 크게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자, 회생을 했을 때 살면서 어떤 게 불편해지는가를 4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신용카드를 한동안 못 쓸 수 있다. 두 번째, 신용대출이 한도가 줄어들고 금리가 높아진다. 세 번째, 취업이 안 되는 직장이 일부가 있다. 네 번째, 기각이 되는 경우가 일부가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